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한비자의 명언, 인간관계는 명확한 상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회에서 맺는 관계와 그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비자는 인간 본성을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며 명확한 상과 벌을 통해 행동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인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인간관계가 단순히 감정적 유대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 모두가 명확한 기대와 기준을 바탕으로 형성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비자의 명언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으며 상벌이라는 체계가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명확한 업무 기준과 이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없다면 직원들 사이에 혼란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게 상벌 체계를 인지하고 이를 존중할 때 조직 내 협력과 신뢰는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행동을 일관되고 책임감 있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한비자의 이 원칙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명확한 규칙을 통해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러한 상벌 체계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아이들은 혼란을 느끼기보다는 안정감을 얻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형성됩니다. 반면 기준 없이 즉흥적으로 대처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아이들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처럼 명확한 상벌은 단지 규율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비자의 명언이 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때로는 갈등을 겪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유지와 발전이 단순히 감정적 유대나 순간의 이해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특정 순간의 감정이 우리를 관계 속에서 단단히 묶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감정만으로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는 명확한 규칙과 기준이라는 뼈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친구 사이에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거나 기대와 규칙이 서로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약속 시간에 계속 늦거나 약속을 반복적으로 깨트린다면 신뢰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서로 간의 기대치와 기준이 명확히 합의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규칙과 기준이라는 명확한 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뢰와 존중이 형성됩니다. 이 원칙은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애정과 돌봄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 명확한 규칙과 기준이 없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일관된 규칙과 상벌 체계를 마련해주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며 더 신중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명확한 규칙과 기준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팀원들에게 프로젝트의 목표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거나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상벌 체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면 조직 내 신뢰가 붕괴되고 팀워크가 약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상벌 체계를 운영하면 구성원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는 단순히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한비자의 명언은 우리에게 단순히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넘어 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상벌의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우리는 더 나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비자의 통찰은 감정에 의존하기 쉬운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명언은 단지 철학적인 사색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원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성과 일관성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는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상벌은 단순히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관계의 방향과 질서를 정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의 제시를 넘어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명확한 상벌 체계는 인간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규칙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관리자는 직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규칙이 명확할수록 직원들은 자신이 무엇을 기대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마주할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업무 성과를 높이는 것을 넘어 조직 내의 협력적인 분위기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상벌 체계를 공정하게 인식하고 이를 존중할 때 팀워크는 더욱 강화되고 조직의 목표는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벌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공정한 상벌 체계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원에게는 관대하게 넘어가고 다른 직원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구성원들 사이의 불만과 불신은 빠르게 증폭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 내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을 넘어 구성원들의 동기를 저하시켜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상벌의 중요성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명확한 규칙을 알려주고 이를 지켰을 때 적절히 칭찬하며 어겼을 때 일관되게 지도한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숙제를 끝내지 않은 아이에게는 비시청 시간을 줄이는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숙제를 성실히 완료한 아이에게는 칭찬과 작은 보상을 제공한다면 아이는 올바른 행동의 가치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된 상벌 체계는 단순히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존중을 구축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규칙 없이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일관성 없이 상벌을 적용한다면 아이들은 혼란을 느끼고 규칙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가정 내 질서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도 명확한 상벌 체계는 질서와 협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생각해 보세요.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과 같은 처벌은 운전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며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반대로 법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관대하게 대처하는 경우 교통 질서는 쉽게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사고와 혼란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명확한 상벌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명확한 상벌 체계는 관계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예상 가능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을 어길 경우 그로 인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약속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상벌은 인간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모든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상벌 체계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우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전반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한 기자는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시각에 따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며 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본성은 개인의 행동이 보상과 처벌이라는 외부의 명확한 자극에 따라 조정될 때 비로소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인간 행동의 중요한 기초로 작용합니다. 한 비자는 명확한 상벌 체계가 없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규칙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상벌이 없을 때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상벌의 기준이 불분명한 집단에서는 구성원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개인 간의 갈등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조직이나 가정 내의 신뢰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 명확한 상벌이 적용되면 구성원들은 서로의 행동과 기대치가 일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됩니다. 상벌 체계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때 자녀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할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숙제를 끝내지 않을 경우 TV 시청 시간을 제한한다는 명확한 규칙이 있다면 아이는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행동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책임감과 규율을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규칙이 일관되지 않거나 부모의 감정에 따라 상벌이 달라질 경우 아이는 혼란을 느끼고 규칙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가정 내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의 상벌 체계를 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명확한 업무 목표와 보상 체계가 없을 경우 직원들은 자신의 노력이 어떻게 평가될지 불확실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동기부여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명확한 상벌 체계가 있다면 직원들은 자신의 노력과 결과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더욱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팀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구성원에게는 합당한 제재를 가한다면 조직 내 질서와 신뢰가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입니다. 명확한 상벌의 원칙은 단순히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강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게 합니다. 상벌이 명확하면 사람들은 서로의 기대와 행동 결과를 쉽게 이해하게 되어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비자의 이러한 통찰은 인간관계의 안정성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작용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비자가 제시한 명확한 상벌의 중요성은 단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가정, 직장, 사회 전반에서 모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원칙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명확한 규칙을 알려주고 이를 지켰을 때 칭찬하거나 어겼을 때 일관되게 지도하는 부모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에게 책임감과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이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신중하고 성숙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숙제를 끝낸 뒤 부모에게 칭찬을 받는 경험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이후에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반면 규칙 없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대응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이 명확하지 않다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불안정한 행동 패턴과 낮은 책임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혼란은 부모와 아이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부모의 지도에 대한 존중감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명확한 규칙과 일관된 상벌 체계는 가정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부모와 아이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이들은 규칙이 명확할 때 더 안정감을 느끼며 이러한 안정감은 그들이 사회에서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기초가 됩니다. 한비자의 원칙은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같은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명확한 규칙과 상벌 체계를 도입하면 직원들 간의 신뢰가 높아지고 조직의 효율성과 협력도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벌 체계는 단순히 행동의 통제를 넘어 개인과 집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명확한 상벌의 효과는 직장 환경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조직 구조 안에서 상벌 체계는 단순히 개인의 행동을 조정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팀워크와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팀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사례를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사의 칭찬, 동료들의 인정 또는 더 큰 책임감을 부여받는 기회와 같은 비물질적인 보상이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연말 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상을 공정하게 나눌 경우 직원들은 자신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는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합니다. 반대로 동일한 환경에서 상벌 체계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보상이 치우쳐 있는 경우 다른 직원들은 불만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나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된다면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생산성과 효율성도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확한 상벌 체계는 조직 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과 목표 달성에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완수한 팀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도전 과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뿐 아니라 팀 전체의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동기를 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팀 내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상벌 체계는 행동의 결과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성과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벌 체계의 핵심은 공정성과 일관성입니다. 관리자가 이러한 체계를 운영할 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모습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한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규칙을 어기고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를 방치한다면 다른 구성원들은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조직 내 신뢰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경우 구성원들은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벌 체계는 조직의 생산성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돕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관리자는 단순히 처벌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구성원들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원이 업무 마감 기한을 자주 놓치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관리 교육을 제공하거나 더 나은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직원이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명확한 상벌 체계는 단순히 규율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한 환경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체계는 개인과 팀, 그리고 조직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상벌 체계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은 조직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명확한 상벌은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상벌의 원칙은 단순히 행동의 교정을 넘어 관계의 깊이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을 어길 경우 그로 인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쌓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직장, 가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명확한 목표와 이에 따른 결과를 설정하면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마감 기한을 어길 경우 그로 인해 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면 각 구성원은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부모가 단순히 혼내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끝내지 않으면 놀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명확한 결과를 제시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숙제를 마쳤을 때 칭찬과 함께 간식을 주거나 놀이 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면 아이는 성취감과 긍정적인 강화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명확한 상벌 체계는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자기 통제력을 가르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상벌의 효과는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교통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과 같은 처벌은 운전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이러한 규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규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질서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상벌은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책임감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계의 질과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며 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비자의 명언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암묵적 규칙에만 의존하는 것은 종종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칙을 명문화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의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히 정의하면 누가 어떤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업무가 전체 프로젝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모든 팀원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역할과 책임이 분명할수록 서로 간의 협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이러한 명확한 기준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팀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더 나아가 명확한 기준은 단순히 갈등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관계의 질을 한층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집안일 분담을 명확히 정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나 청소와 같은 집안일에 대해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책임감이 향상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강화됩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중요합니다. 만약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거나 약속에 대한 기대치가 불분명하다면 그것은 종종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과 장소, 그리고 약속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가 더욱 강화되고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기대와 역할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인간관계의 안정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가정, 직장, 친구 관계 등 모든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벌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벌 체계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체계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관계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한비자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애가 상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인간관계를 넘어 조직과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특정 직원에게만 유리한 대우를 한다면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고 신뢰가 손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지 직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의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을 모두에게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면 직원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이 동등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진다면 직원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보상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편애로 인해 특정 직원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다른 직원들은 불만을 품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협력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결국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일관된 상벌 체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규칙을 어겼을 때 부모가 일관되게 지도하고 규칙을 지켰을 때 칭찬과 보상을 제공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기분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이는 혼란을 느끼고 규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가정 내 질서를 흔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맥락에서도 상벌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이나 규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신이 커지고 이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법을 어긴 사람에게 상반된 처벌이 내려진다면 사람들은 그 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벌의 일관성은 인간관계와 조직, 그리고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상벌 체계를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상벌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벌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도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격려하고 더 나은 성장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상벌은 단순한 제재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제 시간에 끝냈을 때 칭찬과 함께 작은 보상을 제공하면 그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잘했어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실하게 숙제를 마쳐줘서 정말 고맙고 대단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단순히 일회적인 격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속적으로 성실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상으로 추가적인 놀이 시간을 제공하거나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것도 아이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러한 긍정적 상벌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숙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칭찬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점차 동기부여를 저하시켜 이후의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상벌은 단순히 행동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그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상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사의 진심 어린 칭찬이나 동료들의 인정이 더욱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줘서 팀 전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라는 한마디는 직원이 느끼는 성취감과 자부심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동기부여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상벌은 장기적인 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친구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도움이나 성실한 행동에 대해 감사의 말을 건네고 이를 인정한다면 그 관계는 더 깊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너가 이번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줘서 내가 큰 힘을 얻었어. 정말 고마워라는 간단한 말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그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상벌은 단순히 단기적인 행동 교정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고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상대방의 긍정적인 행동을 인정하고 이를 격려함으로써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벌의 목적은 단순히 규율을 유지하거나 통제력을 행사하는데 있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성장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한비자의 명언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상벌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상벌이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벌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벌의 배경과 맥락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거나 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단순히 처벌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벌을 단순한 처벌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상벌은 관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 상벌의 적용이 일관되고 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전반에 걸쳐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상벌 체계를 적용하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상벌은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상벌의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조직 내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잘못된 행동이 공정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업무 동기와 성과가 향상됩니다. 이러한 신뢰는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과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벌은 단순히 관계를 조율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의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벌의 목적은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이는 신뢰와 존중이라는 기반 위에서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벌을 적용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비자의 명언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깊은 교훈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원칙과 태도로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